사무처리 근거입니다. 사무처리 근거는 법령, 계약, 관습, 사무관리 등에 의해서 발생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사실상 동그라미, 사실상의 신임관계가 존재한다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보면 법적인 권한이 소멸된 후 밑줄 그시고 해임된 후 밑줄 그시고 얼마든지 사무처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밑에 중요한 판례가 나와 있는데요. 자, 판례 중간을 보면 자, 빨간색으로 법적인 권한이 소멸된 후다. 권한이 소멸된 후 동그라미 치시고 그리고 해임된 후 동그라미 치시고 얼마든지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출제가 잘 됩니다. 그 사례가 2번인데요. 자, 주택조합 정산위원회 위원장이 해임됐다는 겁니다. 해임 동그라미 치시고 자, 그럼 기분 나쁘겠죠. 기분 나쁘더라도 자, 위원장이 하고 있던 업무를 후임자에게 인계를 해줘야 하는데 인계를 거부하고 있다는 거죠. 그 사이에 이 주택조합 정산위원회는 송사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 재판 중인데 그 재판 중일 때 이 제소 사실을 정산위원회에 알려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알려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응소도 하지 않아서 결국 법정에서 지게 되는 거죠. 패소, 확정 판결을 받게 되었다면 이 정산위원회에 손을 끼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배임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 해임 동그라미 밑 색깔 칠하시고 색깔 칠하시고 색깔 칠하시고 이 색깔 칠한 자들은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올라갑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여기도 체크 한번 해볼게요. 동그라미 1번도 체크하시고 자, 그렇지만 즉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것이라면 당연 무효시킵니다. 당연 무효시키기 때문에 그때는 처음부터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 사무처리자는 신분관계가 생겨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임죄가 되지를 않는다. 그 뜻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밑에 나와 있죠. 불륜관계를 지속한다는 겁니다. 불륜 세모 치시고 이것은 뭐예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계약입니다. 이것은 무효입니다. 당연 무효이기 때문에 이 약속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배임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토지 거래를 할 때는 허가를 맡아서 하라는 겁니다. 근데 허가를 안 내주는 거예요. 땅 투기 바람이 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는 계약이 안 돼요. 아시겠죠? 계약이 안 된다. 근데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다 무효입니다. 무효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누구를 배신 때렸다 할지라도 배임죄가 될 구조는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중에 이중매매할 때 자세히 배웁니다. 자, 그래서 외워두세요. 불륜관계 지속,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거래 행위는 당연 무효 등이기 때문에 이러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할지라도 배임죄가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밑에 판례 가볼까요? 자, 밑에 여기 보시면 불륜 나와 있죠? 불륜 세모 치면 됩니다. 불륜 관계를 지속하는 대가로 토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 주기로 하는 약정이 있잖아요. 이 약정은 말씀드렸듯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된다고요. 그래서 민법상 당연 무효시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배임죄가 되지는 않는다. 그 뜻입니다. 자, 사실관계는 읽어보시고요. 자, 두 번째,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죠. 여기도 보시면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다. 내자에다 세모 쳐보시면 돼요. 자, 읽어볼게요.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을로부터 계약금 중도금을 수령하기로 하였는데 자, 계약금 중도금 수령에다가 밑줄 가봅니다. 가로 열고 채권행위입니다. 채권행위. 그리고 밑에 보면 다시 병에게 이중으로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였다. 소유권 이전 등기 격려에다 밑줄 그시고 이거를 물권행위라 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가보면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는 거래가 안 된다는 겁니다. 거래가 안 된다. 거래를 했다 할지라도 당연 무효라고요. 그래서 당연 무효라는 말은 이 채권행위도 무효인 거고요. 땡땡 무효라 쓰시고 이 물권행위 땡땡 전부 다 무효입니다. 허가 안 내줘요. 허가 안 내줘요. 허가 내주면 그 담당 공무원도 이제 법적인 처벌을 받는 거예요. 자, 밑에 판결 유지 봅니다. 여기 보시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다. 안자 세무치입니다. 허가 안 받았죠? 허가 안 내준다니까요. 허가 X. 허가 안 받으면 채권행위, 물권행위 전부 다 무효입니다. 이게 나와 있잖아요. 허가 받지 않는 상태에서, 그쵸? X. 자, 밑에 보시면 당연 무효이기 때문에 배임지 주체 밑줄 그으시고 X. 그쵸? 주체라는 신분도 생겨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판례는 뒤에 다시 한번 나올 텐데 이중매매 하거든요.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서 매도인이 이 사람에게 판다 해놓고 저 사람에게 파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 채권 물권행위 다 무효이기 때문에 배임죄가 될 여지는 없다. 그 뜻입니다. 자, OX 판례 가보면 자, 배임죄가 안 되는 거죠. 왜 안 될까요? 당연 무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첫 번째 판례 보시면 관계 법령이 위반되었다. 법령 위반 세무 치면 됩니다. 이것은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당연 무효이기 때문에 그래서 배임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동그라미 2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죠. 내자 세무 치시고 죄가 안 되니까 세무 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뭐 대금을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주었다 할지라도 다 무효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확정적 무효이기 때문에 배임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고, 자 3번 판례도 자신을 대표이사로 선임된 것으로 의사록을 위조한 자가 그랬습니다. 위조했다 세무 치면 됩니다. 무효입니다. 법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효력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효력이 없기 때문에 손해발생이라는 것도 없는 것이고, 따라서 그래서 배임죄가 되지를 않는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무처리 독립성 갑니다. 독립성. 그죠? 타인 사무처리자를 할 때 그 타인 사무처리자에서의 사무처리는 독립성을 띄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사자 밑줄 그시고 X. 불일 사자죠? 불일 사자. 쉬운 말로 몸종을 말합니다. 몸종. 이 사자와 같이 주인이 시키는 대로 명령하면 기계적으로 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사자라 합니다. 이 사람은 사무처리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배임죄의 주체가 되지를 않는다. 그런 취지입니다. 자, 판례 보시면 검은색으로 할까요? 사무처리자는 고유권한, 고유 동그라미 치시고 보조 동그라미 치시고 보조기관을 할지라도 독립성을 띨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체가 된다는 얘기고요. 상급기관 동그라미 치시고 배임죄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밑에 판례도 보면 저 빨간 펜 들어볼게요. 사실상 학교 법인의 경영을 주도하고 있는 자라는 거죠. 사실상 동그라미 치면 실질상 그 학교 법인의 주인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도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실관계에서는 이 자가 학교 법인의 이사 겸이자 그 학교의 교장이었다는 거야. 그쵸? 이런 사람은 배임죄의 주체가 얼마든지 될 수가 있죠. 자, 그 밑에 공무원 당연히 배임죄 주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도 밑에 보면 임무이행을 하였고 이득을 취득하여 국가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배임죄도 얼마든지 공무원도 얼마든지 배임죄의 주체를 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말단 공무원이라기보다는 좀 높은 사람들 있죠. 여기 보니까 대통령실 얘기 나와지고 있습니다. 됐고. 자, 그 밑에 3번도 보면 종업원도 될 수 있습니다. 종업원도 사자는 아니잖아요. 몸종은 아니기 때문에 종업원도 얼마든지. 읽어볼까요? 직무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사용자 등에게 승계한다는 취지를 정한 약정, 근무 규정에 적용을 받는 종업원 등은 이때 종업원, 그쵸? 종업원도 얼마든지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특허 관련된 얘기네요. 그래서 완성 사실을 사용자 등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그쵸?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중으로 양도를 했다. 그랬을 때 배임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쁜 놈이네요. 자, 됐고. 자, 그 다음 페이지 가볼까요? 배임행위를 합니다. 자, 배임행위, 쉬운 말로 우리가 배신 때리는 거죠. 친구들끼리도 배신 때리는 애들이 있습니다. 배신이란 말이 뭐예요? 본인과의 사이에 있어서 신인관계를 저버리는 일체 행위를 배신행위다, 배임행위다, 그럽니다.
뭐 행위 태양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법률행위, 사실행위, 자기 부작위로도 됩니다. 부작위 예를 볼까요? 채권 주심을 위임받은 자가 그 채권 주심을 게을리해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했을 때 이런 것도 얼마든지 배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판례 봅니다. 자, 배임행위를 하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그 다음에 신의칙상 되고요. 본인과의 사이에 있어서 신인관계를 저버리는, 자, 신인관계를 저버린다 동그라미. 그러면 그 어떤 것이든 전부 다 배임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따라서 신인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것이 배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유효한가 아닌가를 따지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렇지만 앞에서 배웠듯이 그 배임행위를 할지라도 당연 무효일 때에는 배임이 되질 않아요. 자, 됐고, 자,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갖고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그 목적 취지가 법령, 사회상규에 위반되는 위법행위로서, 자, 위법행위로서 용인될 수가 없다면 뭐가 될 수 있다? 이것도 배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됐나요? 그 행위 결과가 일부 본을 위한다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그런 말입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장난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위법행위로서 용인될 수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행위 결과가 일부 본인을 위한다는 측면이 있다면 배임죄가 안 된다 하면 틀려요. 그런 거 조심하시면 돼요. 꺽쇠 1번이든 꺽쇠 2번이든 출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밑에 판례도 출제가 잘 되죠. 이사라는 타인 사무 처리자가 밑에 손해발생 동그라미, 그걸 알면서 이 행위로 나아갔다는 거죠. 그랬다면 배임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얘기고, 여기 똑같아요.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전부 다 배임이 된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그것이 경영상의 판단이었다 할지라도, 대주주의 양해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리고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 할지라도 똑같다 이런 말입니다. 왜? 추상적이범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만으로는 배임이 안 된다면 틀려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다 걸러낸다. 개무시하시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됐고, 자, 다음 페이지 가볼까요? 자, 다음 페이지 가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본인과의 신인관계를 저버리는 일체 행위를 배임이라 한다. 방금 읽었듯이 이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사회 결의가 있다든지 감독청 허가를 얻었다든지 하더라도 똑같습니다. 이런 것은 전부 다 무시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올라가 보면 배임행위가 처분에 관한 결정권을 가진 학교법인 이사회 결의 허가를 받아서 한 것일지라 할지라도, 그치? 여기 보면 이사회 결의 감독청 허가를 받았다 할지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면 틀립니다. 안 된다 이거예요. 소곡이란 말은 X 그 말입니다. 배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합니다.